롤스로이스의 가죽 시트는 최고급이었다. 부드럽고 차분한 감촉은 콘타이 하윤이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잘 어울렸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쉴 새 없이 지나갔다. 새벽녘부터 시작된 하루는 이미 수많은 결정과 보고, 그리고 차가운 논리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한국 최고의 투자회사 JKN 홀딩스의 CEO였다.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이 완벽함 속에서 진정한 안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옆자리에 앉은 10살짜리 아들 제이아이 후는 롤스로이스의 진동에도 흔들림 없이 태블릿 PC에 몰두하고 있었다. 제이아이 후는 TH 하윤을 꼭 닮아 이성적이고 차분했다. 그러나 가끔씩 드러나는 순수한 눈빛은 그를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다. 아빠, 오늘 아침 회의는 잘 끝났어요. 제이아이 훈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배어 있었지만 단어 선택은 여느 성인 못지않게 침착했다. 테이 HYU는 피식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제이아이 훈도 학교 갈 준비는 다 된 거지. 아들 제이아이 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네, 저는 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이아이 훈의 눈이 반짝거렸다.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이름이 뭐니? 타이에이치아이 유는 무심코 물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낼 폭풍의 눈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지아이 이윤이요. 이름을 들으니까 딱 선생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제이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말했다. 그 이름이 TA 파이 윤유의 귓가에 밝혔다. 한제이윤. 20년 전 그의 첫사랑. 그가 가장 사랑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하게 버려야 했던 이름. 완벽하게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찔러왔다. 태희 하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옆자리에 제이아이 후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정적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엄청 착하시대요. 그리고 저희 반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원래는 다른 학교에 계시다가 테이 쥐우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래, 그럼 우리 제이 아이훈이 잘 부탁해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제이 아이훈은 알아채지 못했다. 운전기사에게 학교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제이 제이이윤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20년 전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그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유일한 존재. 하지만 태이윤은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녀를 외면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몫까지 복수하고 그녀에게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그 이름이 주는 고통을 억누르며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가장 소중한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세상에 한제이 아이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의 본 테이 지오는 도착하자마자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오늘 수업은 취소됐다고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이 후는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제이 아이 후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아빠가 오늘은 같이 점심을 먹고 싶어서 그래. TAI 훈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JI 훈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지 않았다. 한 JI 훈이라는 여인과 아들이 마주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것이 본능적인 회피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JI 훈은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 그들은 학교를 지나쳐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타이유는 제이아이 훈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20년 전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침범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JI 훈을 비서에게 맡기고 THYU는 비서에게 전화해 그 여교사의 프로필을 즉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름은 한제이 이훈이고 JI 훈이 다니는 학교의 새로운 교사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요. 비서는 TA윤이의 긴장된 목소리를 감지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보는 예상보다 빠르게 들어왔다. 그의 비서는 JKN 홀딩스의 힘을 이용해 단 몇 시간 만에 한 JI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테이비오는 비서가 가지고 온 서류 뭉치를 받았다. 서류 뭉치에는 한 제이윤의 사진이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더 성숙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가 알던 한재의 윤이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의 가슴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출생일과 학력, 그리고 20년 동안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 그녀는 20년 전 그의 곁에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여러 학교를 전전하며 정착하지 못했고, 심지어 몇 년 동안은 공백기가 있었다. 그 공백기는 그녀가 사라졌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공백기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류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 테이에이치아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서 도망쳤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의 마음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녀를 버린 것은 그였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보다 더 큰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테이피유는 책상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커피잔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커피가 쏟아져 서류 뭉치를 적셨다. 그는 서류 뭉치를 닦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야만 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그녀가 왜 다시 나타났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헨제의 이윤이 머무는 곳을 찾아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삶과 너무나 달랐다. 화려함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K1 태이 희우는 비서에게 한 J.G.윤의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그의 삶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소박한 풍경이었다. TH 하유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의 아파트 건물은 낡았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 시절 그와 그녀는 이런 낡은 아파트에서 함께 미래를 꿈꿨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했던 시간. TAHYU는 그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7층에서 내렸다. 복도는 어두웠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의 눈앞에 20년 전의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더 깊고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타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놨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한채이윤 선생님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J.I. 훈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아, J. 훈, 아버지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별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훈이 선생님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는 어색하게 둘러댔다.
그녀는 그의 말에 조금 누그러진 표정이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아이후는 참 착한 아이예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TEHU는 재빨리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TEH원은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은 20년 전에 저를 아셨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을, 그의 눈을, 그의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누구시죠? 그녀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저는 코온 테이 H와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은 20년 전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에 반응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밀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왜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졌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가주세요. 그녀는 흐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녀의 삶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를 피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차에 돌아와 비서에게 다시 전화했다. 한재윤의 지난 20년간의 행적을 다시 조사해 특히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두 다 파헤쳐. 그리고 JKN 홀딩스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녀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비서는 TAH 효닌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JKN 홀딩스의 정보망은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단 며칠 만에 한재윤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가 2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 그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불행이 닥쳤을 것이라고. 그는 과거의 자신을 원망했다. 왜 그녀의 손을 놓아야만 했을까? 왜 그녀를 혼자 두어야만 했을까?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피했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제 삶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관찰했. 그리고 그는 그녀가 여전히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20년 전에 그 소녀처럼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른 방법을 코언 타유는 한 제이윤의 집을 나선 후에도 그녀의 낡은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롤스로이스는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닫힌 창문 너머로 그녀의 삶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그 안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와 경계심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직접적으로 그는 비서를 통해 제이아이훈의 학교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진행했다. 그는 학교의 최신 교육 장비와 도서관 시설을 기부했다. 그의 기부는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제이아이훈은 아빠의 기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빠, 우리 학교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대요. 덕분에 도서관이 더 좋아졌어요. 제이아이훈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테이이치 와유는 제이아이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미안함, 그는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JKN 홀딩스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의 비서는 그녀의 지난 20년간의 삶에 대한 더 자세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2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녀를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녀가 일했던 학교들과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이름들은 20년 전 그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원흉인 팔크 회장과 그의 오른팔들이었다. 그들은 20년 전 그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삶까지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팔크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그녀가 그들의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들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그는 즉시 비서에게 팔크 회장의 모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뜨거웠다. 그는 20년 전의 굴욕과 분노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이제 복수의 대상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녀의 삶까지 망가뜨린 악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복수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는 JKN 홀딩스,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팔크 회장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녀가 일했던 학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팍 회장의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그녀의 가족은 파산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는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는 오해를 받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서야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녀의 명예를 TAEC 화유는 팍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법률팀과 정보팀을 소집했다. 팍 회장의 모든 사업을 조사하세요. 그의 모든 거래 장부를 뒤지세요. 그의 숨겨진 비자금과 불법적인 거래를 찾아내세요.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팍 회장이 불법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팍 회장이 그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팍 회장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팍 회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팍 회장님,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다. 팍 회장은 태이윤의 전화에 당황했다. 테이치오윤 자네가 웬일인가 벌써 날 잊은 건 아니겠지. 팍 회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테이치오윤은 웃었다. 잊을 리가요. 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팍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테이EH 하유는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당신은 20년 전 한 J 아윤이라는 여인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그녀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도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팍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태이 이시 운이 한 JI 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TAH 화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그는 TAH 화윤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TAH 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TAH 윤이 복수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었다. 그는 테이퍼윤에게서 전화를 끊고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팍 회장은 케오는 타이 케윤의 전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망가뜨린 카오는 가문의 아들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되어 자신을 위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구나 타이리시 윤이 한제의 윤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그는 불안해졌다. 그는 그녀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나타났고 그것도 TH 하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초조해졌다. 팍 회장은 자신이 쌓아온 제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TA윤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경호팀을 소집했다. 코원
치이윤은과 한지이윤의 모든 행적을 추적해 그들이 뭘 하려는지 파악하고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렸다. 그는 테이치 파윤의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다. 그는 20년 전 TA 보윤의 아버지를 파멸시킬 때 그가 보였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팔 회장은 TA 보윤의 복수가 단순한 사업적 복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였다. 그리고 THHYU는 팔 회장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팔 회장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팔 회장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팔 회장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비서에게 팔 회장의 모든 사업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팔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해. 그의 모든 거래와 모든 만남을 주시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는 팔 회장이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팔 회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 그는 제이아이 훈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이아이 훈의 학교에 찾아가 함께 점심을 먹고 그가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제이아이 훈에게 더 이상 차가운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제이아이 훈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는 제이아이 훈을 통해 한 제이아이 훈과 간접적으로 소통했다. 그는 제이아이 훈의 입을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제이아이 훈을 통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빠가 요즘 바쁘셔서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이아이유는 테이 하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제이아이훈이 이전보다 더 밝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변화의 원인이 TAH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기부와 그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왜 그는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그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의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THYU는 제이아이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20년 전에 그 소녀처럼 여전히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팔 회장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콘태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팔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THU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 JHIU를 말하는 건가? 그녀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너 때문이야. 팔 회장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TATHA윤의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TAHY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그를 약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THYU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THPU는 웃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팔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타이버리 아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타이슌이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타이슌에게서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한제이슌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TA-A, TA, 펄 회장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헨 제이 아이윤에게 경고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헨 제이 아이윤 선생님, 저는 코온티에이 티윤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펄 회장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그녀는 그의 전화에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불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펄 회장은 당신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펄 회장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죠. 그는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켰고 당신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그들은 함께 펄크 회장에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펄크 회장에게서 도망쳐야 했던 이유와 그녀가 20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내 죄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들은 함께 펄크 회장에 맞서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코온타윤과 한제윤은 펄크 회장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펄크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테이유는 JKN 홀딩스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펄크 회장의 비자금과 불법적인 거래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했다. 한제야의 이유는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되살리며 그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펄크 회장이 TEHYU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펄크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파크 회장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언론인을 협박하여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하지만 팔크 회장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태이 H와이윤과 한 제이 아이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했다. 그는 태이윤의 아들 제이 훈을 납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제이 훈을 인질로 삼아 태이 제이 훈을 협박하고 모든 증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는 테이치 H와이윤의 약점이 JI치 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테이치 H와이윤의 복수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JI 훈을 납치하고 타윤에게 연락했다. 권 타이 훈은 자네 아들이 내 손에 있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모든 증거를 포기해. 아니면 TA HYU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제이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펄크 회장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펄크 회장은 TA윤이 약점을 잡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좋아.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TAHYU는 어쩔 수 없이 한 JIU는 태이 취윤의 결정을 막았다. 안 돼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JI 후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공포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팔크 회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 함께 JI 훈을 구할 방법을 찾아요. 그 사람의 요구를 따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TAHYU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팔크 회장이 자신의 약점을 그들은 함께 JI 훈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팔크 회장의 숨겨진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찰이 팔크 회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직접 JI 훈을 구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팔크 회장의 은신처에 잠입하기 위해 변장하고 무장했다. 그들은 팔크 회장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제이 훈이 갇혀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JI 훈은 방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TAI 훈과 한 JI 훈을 보고 안도했다. 아빠 선생님,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TAI 훈은 JI 훈을 안고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JI 훈을 구출하고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팔크 회장의 경호원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테이 파이유는 주먹과 발을 사용해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한 제이유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사용해 그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그들은 JI 훈을 구출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JI 훈을 구출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파크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들은 파크 회장이 제이아이훈을 납치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파크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업은 파산했고 그의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태 E.H. 윤과 한 J.I. 이윤의 복수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의해 파멸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당이 아니었다. 파크 회장의 기자회견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타윤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제이아이훈이 납치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파크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정의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TAE 취하윤은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복수가 그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 JI윤은 태이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복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복수는 당신의 삶을 채워줄 수 없어요.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당신은 그들은 함께 제이아이훈을 돌보았다. 제이아이훈은 납치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지만 테이아이윤과 한 제이아이윤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다. 그는 한제 이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테이 이시우는 제이아이훈이 한 제이이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뻤다. 그는 제이아이훈에게 한 제이이윤이 그의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물었다. 제이아이훈은 네 좋아요. 선생님이 엄마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다. 제이에이치훈은 테이치오는 한 제이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20년 전에 너를 버린 것은 나의 가장 큰 실수였어.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헨 제야이유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나는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돈이나 지위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20년 전에 풋풋한 사랑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함께 제이아이훈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타이 지와이 휴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아빠이자 연인이었다. 그는 JKN 홀딩스의 CEO로서의 삶과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한 JITU는 다시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JITU니 다니는 학교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는 TA 윤유과 제이 훈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제이아이 후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 그는 행복했다. 테이치 H유는 한제이 이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헨 제이 아이눈과 함께 행복한 미래 권태현과 한지은의 결혼 후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완전해졌다. 그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은 여전히 고급 롤스로이스였지만 이제 그 안에는 더 이상 고독한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은의 웃음소리와 지은의 다정함이 함께했다. 아침에는 서둘러 일터로 향하지 않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가졌다. 한지은은 교사로서, 이제는 지훈의 새 엄마로서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늘 맞아주었다. 넓은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가벼운 식기, 소리 즐거운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가득한 눈빛이 예전의 차가움을 대신했다. 태연은 더 이상 JKN 홀딩스의 CEO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는 아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 순수한 장난, 그리고 지은이 지훈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을 귀담아 듣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성공의 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들에 있다는 수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온 한지은은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과거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태연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가정을 돕기 위한 어린이의 빛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베푸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다. 태연은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태연의 사업 방식도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며 고품질의 교육 시설을 건설했다. 그는 지훈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어느 주말 오후 태연과 지은, 그리고 지훈은 집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노을은 하늘 한 귀퉁이를 붉게 물들여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지훈은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태연은 지은의 손을 굳게 잡고 그녀의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지은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변했고, 당신이 자신을 찾았고, 당신이 나에게 가족을 주었어요. 그들은 달콤한 키스를 나누며 그들의 사랑이 모든 역경과 증오를 이겨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2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서로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태현 한지은 그리고 어린 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 속죄 그리고 재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과거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미래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완전하고 의미 있는 행복을 찾았고 그것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롤스로이스는 더 이상 권력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행복한 가족의 상징이 되었다.